더 이상은 불안해서 못 참겠어. 여기 일본의 한 여성이 불안에 떨며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더 이상 일본에서 살 수 없겠다고 생각한 뒤 한국으로 이민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녀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녀가 한국으로의 이민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이코 나미입니다. 저는 24살 이제 막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본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왔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정말 평화롭고 살기 좋았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무서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땅이 흔들릴 때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난카이 대지진이 떠올라요. 그 지진이 정말 일어나면 역대 최악의 지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이 생각만 해도 밤잠을 설치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들 수가 없어요. 지진만 문제가 아니에요. 태풍도 너무 심각했어요. 몇 주 전에는 태풍 안필이 강타했어요. 도쿄에 있는 우리 동네에서는 나무들이 쓰러지고 거리엔 물이 넘쳐났어요. 바람이 너무 강해서 건물이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그때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처음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집중하려고 했죠. 하지만 지진이 점점 더 심해지고 빈번해지면서 위험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떠나야 할지 고민하게 됐어요. 항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뉴스를 보니 일본 정부에서 난카이 대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한 이후에 일본 사람들은 물건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어요. 개개인들이 지진과 태풍에 대한 여러 대비를 하고 있죠. 그런 모습들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국민들이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일본 정부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꾸만 지쳐가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만약 내가 지진과 태풍에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나라에서 살면 어떨까? 적어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는 나라에 산다면 어떨까? 그럼 내가 계획하는 일들과 꿈을 실행하는 데 있어 더 낫지 않을까? 잠이 오지 않던 어느 날 밤, 문득 한국이 생각났어요. 몇 년 전에 일 때문에 서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서울에서의 즐거웠던 여행이 떠올랐어요. 한국 식당의 아주머니들은 굉장히 친절했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길을 물어도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모두 친절하게 답해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치안이 좋고 국민들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밤늦게 돌아다녀도 위험한 게 없었고 곳곳에 있는 CCTV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 어디서나 경찰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만약 이민을 가야 한다면 그곳은 한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일본을 떠나는 결정을 내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제 고향이니까요. 여기서 자랐고 직장도 이곳에 있고 친구들도 모두 여기 있어요. 제 가족도 여전히 후지산 근처에 살고 있어요. 그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계속되는 지진으로 인해 한국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결국 제일 친한 친구인 유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결심했어요. 유키는 항상 제 곁에 있어준 친구라서 그녀의 의견을 신뢰할 수 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커피를 마시며 유키에게 제 두려움과 한국으로 이사할까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유키도 떠나는 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 역시 계속되는 지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도쿄를 떠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유키와의 대화는 제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어요. 유키는 항상 차분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유키마저 떠나는 걸 고민하고 있다면 제 걱정이 그리 터무니없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한국으로 이사하는 것의 장단점을 함께 이야기했어요. 대화를 나눌수록 한국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일본을 떠나는 건 두렵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것도 무섭긴 마찬가지였어요. 빨리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일본과 비교해 한국에서 지진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찾아본 결과는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한국에도 지진이 있긴 하지만 일본만큼 자주 일어나지 않고 강도도 약한 편이에요. 한국은 지구의 판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또 한국의 다른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조사해봤어요.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가장 큰 지진은 2016년 경주에서 일어났던 지진이었어요. 강하긴 했지만 일본에서 보는 피해에 비하면 그다지 심하지 않았어요. 그 지진 이후 한국 정부는 건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데 신속하게 대응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태풍 피해가 적어요. 나라의 지형 덕분에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태풍이 오긴 하지만 보통 일본을 강타하는 태풍만큼 강하지 않아요. 이 점도 한국의 매력 중 하나였어요.
한국에서 사는 게 어떤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마 살게 될 큰 도시인 서울은 도쿄와 물가가 비슷해요. 하지만 삶의 질은 좋아 보였어요. 병원과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고 외국에서 이주해 온 많은 사람들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조금 줄었어요. 언어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요. 전에 여행을 왔을 때 한국어를 배웠지만 아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도시에서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이사하게 된다면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알아볼수록 한국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좋은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족과 이야기해봐야 했어요. 가족에게 이민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부모님은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셨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어요. 부모님은 일본을 떠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반응하실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께 제가 한국으로 이민 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이해해 주셨어요. 부모님도 제가 본 뉴스를 보셨고 위험성에 대해 알고 계셨어요. 제가 한국으로 이사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긴 하셨지만 당장 나쁜 생각이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엄마는 제가 왜 걱정하는지 이해하시는 듯 했어요. 엄마는 항상 현실적이신 분이거든요. 엄마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 안심이 됐어요. 아빠는 좀 더 망설이셨어요. 평생을 일본에서 살아오셨으니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일본에서처럼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부모님도 서서히 이민에 대해 고려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당장 결정을 내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곧 한국에 다시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 볼 계획이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주말이 끝날 때쯤 저는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부모님이 그 아이디어에 반대하지 않으셨고 제가 이사를 결심하게 된다면 지지해 주실 거란 걸 알게 됐어요. 도쿄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결심이 더 굳어졌어요. 이제 다음 단계는 한국을 방문해서 그곳이 제가 바라는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됐어요. 오늘이 바로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었거든요. 이곳이 나의 새로운 집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하러 가는 여정이었어요. 짐을 싸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번 여행은 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여행과도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도쿄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은 짧았어요. 약 2시간 정도였죠.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밖을 내다봤어요. 아래로 펼쳐진 도시가 건물과 불빛의 바다처럼 보였어요. 위에서 보니 참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공기가 더 깨끗하고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도 입국 심사를 통과했어요. 드디어 도착한 거죠. 정말로 한국에 온 거였어요. 도착 게이트에서는 제 친구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쁨에 겨워 꽉 껴안고 웃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 민지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이제 지진에 대한 걱정은 그만하고 우리 한국을 여행하자. 저는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다 보고 싶어. 우리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민지는 창밖을 보면서 여기저기 랜드마크를 가리켰어요. 저게 한강이야. 그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저 멀리 남산타워도 보여. 모든 게 얼마나 현대적인지에 놀랐어요. 기차는 깨끗하고 빠르며 주변 사람들 모두 여유로워 보였어요. 도쿄에서 느꼈던 긴장감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우리의 첫 목적지는 서울의 중심에 있는 번화한 쇼핑거리, 명동이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공기에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우리는 매콤한 떡볶이를 먹어봤는데 그 매운맛에 입안이 얼얼했어요. 정말 맛있다. 제가 눈물을 살짝 흘리며 말했어요. 민지가 웃었어요. 이따가 삼겹살도 먹어보면 놀랄걸. 걸으면서 저는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지진 대피 안내판도 없고 재난이 닥칠 거라는 끊임없는 경고도 없었어요. 이 낯선 느낌이지만 좋은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정말 아름다웠고 그 화려한 지붕들이 하늘을 배경으로 우아하게 휘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수문장 교대식을 보았는데 전통 복장을 입은 수문장들이 정확한 걸음으로 움직였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아 제가 민지에게 속삭였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동시에 미래도 받아들이고 있지. 그녀의 말이 이해됐어요. 그날 오후에 강남을 방문했을 때 말이에요. 매끄러운 고층 빌딩들이 우리 위로 우뚝 솟아 있었고 유리 외관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우리는 고양이 카페에 갔는데 저는 라떼를 마시면서 푹신한 페르시안 고양이를 쓰다듬었어요. 정말 멋지다. 제가 부모님께 보내려고 사진을 찍으며 말했어요. 저녁에는 민지의 친구들과 함께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그들은 모두 저를 환영해 주었고
일본에 대해 궁금한 것도 묻고 자신들의 한국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줬어요. 테이블에서 고기와 야채를 구우면서 저는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느꼈어요. 민지의 친구 중 한 명인 재우는 저와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서 일하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여기 회사 문화는 일본과 조금 달라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들 거야.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요즘엔 많은 회사들이 더 유연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그는 친절했어요. 일본 남자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조금 더 듬직하고 멋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 남자와 사귀어 보면 어떨까? 저는 도쿄에서 남성 직원들에게 직장 스트레스를 받았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대쉬했어요. 하지만 저는 잘 받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저를 잘 도와주지 않았어요. 한국 남자들처럼 매너 있게 다가오면 얼마나 좋을까? 자만추.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제게도 그런 사랑이 찾아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민지는 서울에 더 많은 곳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전통 한옥들이 늘어서 있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남산타워에도 올라가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봤는데 그 전망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어때? 민지가 물었어요. 완전 행복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무엇보다 여름인데도 태풍이나 지진의 위험이 없잖아. 편안하고 안정감 있어. 띵. 그때 재난 문자가 울렸어요. 민지의 전화기에서 울리더니 곧 모든 사람들의 전화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울렸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한국도 안전하지 않은 거야? 저는 긴장한 채 민지를 바라봤어요. 폭염이래. 걱정하지 마. 민지가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별거 아닌 것에도 이렇게 재난 문자를 보내주는 거야? 저는 민지에게 물었어요. 응. 한국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바로 재난 문자를 보내줘. 저는 민지의 말을 듣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얼마나 다른지 한 번 더 깨달았어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다니. 난카이 대지진 임시경보 이후에 국민들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는 대비되는 행동이었죠. 그때 저는 일본에서의 삶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어요. 지진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이 너무 익숙해져서 안전하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잊어버렸던 거죠. 여행이 끝나갈 때쯤 저는 갈등을 느꼈어요. 한국이 정말 좋았어요. 음식, 사람들, 서울의 에너지가 다 좋았죠. 하지만 일본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도 그리웠어요. 정말로 모든 걸 뒤로하고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마지막 밤, 민지와 저는 한강가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강물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빛났고 도시의 불빛들이 우리 주변에서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어때? 민지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아름다운 도시를 바라봤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여긴 안전한 느낌이 들어. 평화롭고 하지만 또 흥미진진해.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뭘 결정하든 내가 응원할게. 다음 날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머릿속은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생각할 게 많았고 큰 결정을 내려야 했죠.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어쩌면 정말로 새로운 집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후지산 근처 부모님 댁으로 가는 기차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있을 대화를 생각하니 속이 울렁거렸죠. 나라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가족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비상대피소와 피난 안내, 표지판이 점점 더 많이 보이는 걸 느꼈어요. 이 여행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기차가 역에 도착했을 때 승강장에서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 게 보였어요. 엄마는 신나게 손을 흔드셨고 아빠는 옆에서 작은 미소를 지으며 서 계셨어요. 깊은 숨을 내쉬고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고, 엄마가 외치며 저에게 달려와 안아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몰라. 저도 엄청 그리웠어요. 제가 엄마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반갑다, 얘야. 여행은 어땠니? 괜찮았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비행기 지연도 없었고요. 우리는 집으로 걸어가면서 일 이야기와 가족 소식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내내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죠. 곧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우리는 녹차를 마시며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제가 긴장한 걸 눈치채셨는지 아이고, 무슨 일이 있니? 뭔가 걱정되는 게 있어 보여 라고 물으셨어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순간이었죠. 엄마, 아빠, 말을 꺼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으셨어요. 무슨 일이니, 얘야? 엄마가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머릿속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최근 지진이랑 태풍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시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큰 지진이 온다고들 하는데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조사했는데
한국으로 이사 갈까 생각 중이에요. 드디어 말했어요.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빠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한국. 왜 하필 한국이니? 제가 그동안 알아본 것들을 모두 설명했어요. 한국에는 지진이 거의 없고 인프라도 현대적이고 안전하다는 점, 그리고 매 순간 불안에 떨며 살 필요가 없다는 점을요. 제가 말하는 동안 부모님의 놀란 표정이 점점 이해하는 얼굴로 바뀌는 게 보였어요. 큰 변화라는 건 알아요. 말했어요. 하지만 이게 저한테 좋은 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너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뭘 해야 할지 확신이 안 섰어요. 아빠는 이마를 찌푸리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어요. 한국이 너무 멀지 않니? 정말로 충분히 생각해 본 거니? 직장이나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충분히 생각했어요, 아빠. 많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새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들 거예요. 게다가 자주 올 거예요. 하지만 문화도 다르고 아빠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언어나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게 낯설 거야. 집처럼 편하지 않을 텐데. 알아요. 말했어요. 하지만 전에 가봤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들었어요. 배울 거예요. 그냥 저는 안전하게 느끼고 싶어요.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이해해, 얘야. 이런 재난들이 우리 모두에게 힘들었잖니. 너가 정말로 행복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널 응원할게.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정말요? 아빠는 한숨을 쉬더니 작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너희 엄마 말이 맞아. 우리가 바라는 건 내가 행복하고 안전한 거야. 한국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널 지지할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들은 이해해 주었고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 순간까지 부모님의 승인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남은 저녁 시간을 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보냈어요. 곧 서울로 가서 더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제가 이사 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빠는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해 질문하셨어요.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점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여전히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가족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침 식사인 폭신한 팬케이크와 신선한 딸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아빠랑 내가 어젯밤에 너 잠든 후에 얘기를 나눴단다. 우리도 한국어 몇 마디 배우기 시작하려고 해. 그러면 너를 방문할 때 적어도 안녕하세요랑 고맙습니다는 말할 수 있잖니. 팬케이크를 먹다 거의 목이 막힐 뻔했어요. 한국에 오고 싶으세요? 아빠가 웃으셨어요. 당연하지. 너를 한국에 보내놓고 한 번도 안 찾아간다고 생각했니? 어쩌면 우리도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언젠가 이사 갈지도 모르지. 제가 듣고 있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제 결정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오후 도쿄로 돌아가는 기차에 오르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했어요. 부모님의 허락과 축복을 받았어요. 제겐 다른 것보다 그것이 중요했어요. 이제 한국에 가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했어요. 짐을 꾸리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 행동이 정말 옳은 행동일까? 내 선택은 후회로 남지 않을까? 일본에서 일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내가 과연 한국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공항에 도착해서 유키를 만났어요. 유키도 저만큼이나 긴장한 듯했지만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꽉 끌어안았어요. 우리 큰 모험 준비됐어.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죠. 이제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이 내 새로운 집이 된다는 생각에 심장이 이상했어요. 체크인과 보안 절차는 순조로웠어요. 어느새 우리는 게이트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큰 창밖으로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보며 몇 시간 후면 저 비행기 중 하나가 우리를 새로운 집으로 데려다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은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잠을 자려고 했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도착하면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났어요. 새 아파트를 찾고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고 새로운 도시에서 길을 익히는 것까지 모든 게 벅차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건 진짜였어요. 우리가 정말 여기 와 있었어요. 세관을 통과하고 짐을 찾았어요. 도착 게이트를 지나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민지가 신나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해. 그녀는 우리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비행 어땠어? 길었어.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긴 안전해. 새 아파트는 작지만 괜찮았어요. 민지가 찾아준 곳이었는데
냉장고에 기본적인 것들까지 채워놨더라고요. 짐을 풀면서 조금씩 안정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민지가 우리를 소고기집으로 데려갔어요. 식당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고기가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활기찬 대화가 오갔어요. 우리는 먹고 얘기하면서 점점 긴장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며칠은 정신없이 바빴어요.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을 하고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동네를 익히기 시작했어요. 힘들었지만 동시에 신났어요.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입국한 지 약 일주일쯤 된 어느 날 오후 유키와 저는 새 동네를 탐험해보기로 했어요. 귀여운 카페를 찾아서 커피를 마셨죠. 거기 앉아 세상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감정이 북받쳤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어. 제가 유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으로 이사했어. 유키는 눈이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진짜 말도 안 돼. 그치?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다 유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후회해.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몰고 온 두려움. 지진과 태풍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이 떠올랐어요. 집과 가족을 떠나온 슬픔도 생각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새로운 모험의 설렘,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 우리가 탐험하고 있는 이 새로운 도시의 아름다움도 생각났어요. 아니, 결국 제가 말했어요. 후회하지 않아. 무섭고 힘들긴 하지만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아. 유키는 미소 지었어요. 나도 그래. 그녀가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새로운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맞아요. 앞으로도 도전이 많을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까지.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고 안전하고 함께 있어요. 지금은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침대에 누워 도시 밖의 소리를 들었어요. 익숙한 도쿄의 소리와 리듬은 아니었지만 이곳도 나름대로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진정한 희망이 느껴졌어요. 일본에서 평생을 살다 최근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 한국으로 이민을 결정하고 한국에 온 일본 여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녀는 최근 한국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연애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었는데요. 그녀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